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한민경입니다. 오늘 한민쇼에서는 정말 그 남자분들은 되게 이제 좀 관심이 좀 없을 텐데 여성분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을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병원 이름이 뭐였죠? 리리유 의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원장님이 세 분 계시나요? 이씨, 유씨? 저희가 현재는 원장이 4명인데요. 네. 처음에 2022년에 저희가 개원을 할 때 네. 이제 이씨 2명이 유방을 본다. 네. 그래서 이제 리리유로 이렇게 그랬구나. 개명했습니다. 나는 세 분이 있나. 제가 옛날 이지암 피부과 할 때 네. 이시지 함씨가 셋이어서 그냥 네. 이름자 따서 이지암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두 분의 유방 전문의쌤이 유방을 네.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두 분이 더 합류하셔서 지금은 네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진 이름은 네. 변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이찬희 원장님 모셨는데요. 원래 이분은 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만 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예능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국립암센터였나요? 네. 네. 예. 거기서 영상학 하셨죠? 네. 거기서도 유방만 하셨나요? 네, 거기서는 이제 유방암센터에서도 있었지만 네. 이제 암예방 검진센터에서 이제 뭐 전반적인 초음파 진단을 좀 많이 했고요. 초음파 많이 보시고 네, 네. 그 중에도 유방도 좀 많이 보시고 네. 유방은 했습니다. 초음파보다 그거 많이 하지 않나? 마모그래피? 네, 이제 유방 촬영이라는 거는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데 네. 이제 그걸 찍으시는 이제 의료진은 방사선사라 그래서 네. 이제 그 테크니션이죠. 의료 기사님들이 찍으시고 이제 판독은 물론 제가 근데 하지만 꽉 누르는 게 그게 마모그래피 맞나요? 네. 아파서 싫다 그러던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유방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 유방을 꽉 눌러서 찍어서 옆방에서 아야 소리가 날 정도로 찍어야 잘 찍는 거다. 그러면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구나. 네, 사진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 조직에 흡수되는 엑스레이 양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근데 그걸 누가 누르지를 못하죠. 본인이 정말 눌러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이따가 좀 약간 그 자료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네. 그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포즈를 이렇게 잡고 이제 기계가 이렇게 판이 있어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좀 근데 그렇겠다. 남자분들도 찍으셔요. 왜요? 여성형 유방이 있는 분들. 여유. 여유. 여유증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몇 학번이시죠? 저 82학번입니다. 82학번. 제가 네. 80학번이니까 저보다 2년 아래구나. 근데 왜 나오셨어요? 국립암센터 좋잖아. 네, 물론 좋죠. 네. 보람도 있고 네. 자리도 보장된다 그러나? 네. 정년도 보장되고. 네. 새삼스럽게 돌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가요? 네. 제가 조금 약간 청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항상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뭐 엄청 환자 많고 아주 액티브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병원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한 젊었을 때, 한 40대 때 55세까지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정년에 이제 약간 65세인데 10년을 땡겨서. 플랜을.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철없는 생각이었겠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다니다 보니까 55세도 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영상의학과라는 과는 사실 뭐 이렇게 개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드물고 이렇게 여러 이제 과들이 함께 있는 병원에만 있는 그런 봉직의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이제 대학 교수 뭐 이렇게 그렇게들 있는데 뭐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의사의 꽃은 개원이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재밌죠. 네, 그래서 산부님은 아마 피부과시니까 많이 개원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우리는 뭐 학교 아니면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65세에 은퇴를 하고 개업을 해볼 건가 하면 그때는 조금 하기 싫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좀 새로운 거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일을 좀 벌려보자.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상당히 참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개업하려면 좀 더 일찍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년퇴직하고 좀 여유롭게 하든지 둘 중 하는데 애매한 나이에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일이 생겼나네. 그렇기도 하죠. 손주가 태어나서. 네? 아, 손주가 있어요? 네, 손주 있어요. 몇 명이에요? 네, 한 명. 한 명. 저는 셋이랍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결국은 좀 어떤 그 약간 그 권태 학교 그게도 이제 큰 조직이고 학생들 레전트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권태라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안정적이고 똑같은 그런 거에 약간 좀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모르던 이렇게 이제 주변에 가까운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이제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암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나이잖아요. 그 나이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암 환자의 가족, 암 환자의 친구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아주 큰 기관에서 암을 다 이렇게 다 뭐 진단하고 치료해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이렇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맷 니드가 있구나. 그거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왜 외과쌤은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친구예요? 누구예요? 아니에요. 친구는 아니고 국립암센터에 같이. 근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묘한 게 사실 제가 국립암센터 가기 전에 강남세브란스에 있었는데 그 강남세브란스에 있을 때 국립암센터에 좋은 영상의학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요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가볼까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면서 그래요? 설마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여자들은 약간 이런 게 좀 이렇게 뭐라 하나 변덕이 있구나. 네. 우리 남자들은 그냥 딱 그때 꼽아놓으면 그냥 네. 뭐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암센터에서 가서 있었던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엄청 이상한 사람이 오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멀쩡하게 좋은 대학교에 네, 있다가. 왜 있다가 왜 갑자기 40이 넘은 사람이 다른 병원에 오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개원을 하게 된 것도 뭐 다른 병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 나이면 이제 개원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정년퇴직을 하든 그 둘 중에 하나를 맞아요.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그 쌤은 거기서도 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외과.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입니다. 여자 두 분이서 네. 리유를 하시는구나. 네. 외과 선생님이고 아주 액티브한 서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서브 스페셜 있으니까 그 쌤도 그러면 저기 유방 수술 많이 하셨나요? 유방암 명입니다. 유방암이구나. 네. 그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병원에서 맺어진 그 인연 갖고 그대로 나오신 거네. 그렇게 된 셈이죠. 흔히 말하는 이런 거 갖고 병원에서는 안구가 쏙 빠졌다 그러지. 병원에서 돈 제일 잘 벌고 환자 제일 많은 분들 두 분이 쏙 빠져나오면 병원은 조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제가 개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병원의 위치에 대해서 대부분 니들이 보던 환자 그 앞에 많은데 멀리 가서 하냐고. 그 앞에서 하는 거지. 이래서 저는 사실 저희 파트너도 그랬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주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그래도 뭐 큰 병원 있다가 나오면 되게 저기 환자들 이렇게 그 친한 환자들은 데려가라고 차트도 좀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여러 원장님들이 보통 2, 3년 있으면 개업하거든요. 네. 그럼 퇴직금 뭘 주냐 그러면 너 개업하는 동네 차트 뒤져서 가져가라 그래요. 여기서 보던 환자들 중에 네. 예를 상계동에 개업한다 그러면 상계동 차트 다 빼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환자 데려가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퇴직금이었죠. 예. 잘 맞아요. 지금 예. 하고 있는 게 지금 본인의 진단과 수술이. 너무 잘 맞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암센터에서 그 암센터가 굉장히 좋은 그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게 그 어떤 면에서는 질병 중심의 센터제를 처음 시작한 병원이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암병원으로 이제 다른 데로 전파를 됐다시피 네. 이제 원래 저희들이 각각의 이제 전문의들이 있는 중심으로는 돼 있지만 환자를 볼 때는 사실 그 질병 중심으로 보는 게 그렇죠.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무슨 질병은 예, 여러 예. 의사가 같이 봐주면 예. 제일 좋죠. 그런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서로가 필요하고 또 같이 볼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걸 너무나 느꼈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개원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뭐 감히 정말 유방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만 안 계시지만 그 케모는 그런 딴 데 보내시나요? 네, 안 하지만 수술까지 해가지고 물론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어쨌든 조기의 수술과 그러니까 진단에서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어때요? 큰 병원 있을 때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환자 보는 거하고 원장님으로 보는 환자고 어때요?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그 느낌이?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의 아우라 이런 네. 거는 없어졌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외과도 있고 네. 이제 영상 각각이 아주 잘하는 부분을 해주면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협진을 하고 하니까 뭐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환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동네병원 의사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 좀 그러시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겸손한 자세로 임해서 그런지 네. 아직 뭐 그런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가끔은 그렇게 느낌을 받아요. 네. 네. 학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오면 환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재미있는 변화를 느끼게 되죠. 네. 자, 오늘 그럼 유방암을 주로 하고 또 그쪽은 또 새로운 어떤 뭐 치료 모달리티 같은 건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방암 얘기 우리 공부 좀 할까요? 네. 네. 이제 간단하게 네. 유방암의 전반적인 거를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고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방암이 이제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의 통계이긴 한데 2002년에 전 세계에서 세계군요. 세계에서 이제 거의 230만 명 이런 정도의 환자를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네.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유방암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환자의 한 15%를 하고 전체 이제 보면은 유방암이 거의 4명 중에 1명 꼴인 그런 23%면. 상황의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의 발생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세계 평균인데 네. 이제 10만 명당에 이제 이걸로 보면 발병률로 보면 46.8일 정도인데 세계 평균이 우리나라 61.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사망률은 이제 10만 명당 12.7명이 평균인데 5.8명으로 이제 사망률이 탑이죠, 우리가.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는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유방암 발생률은 많지만 사망률은 상당히 이제 낮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치료를 잘하고 있다. 네, 치료도 잘하고 또 네. 이제 검진을 저희 나라처럼 열심히 빨리 하시는 하는 나라가 없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국 유방암으로 보면 아까 그거는 그냥 치문성이라고 그래서 1기 이상의 유방암만의 통계인데 요거는 이제 영기라고 그래서 상피내암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인트라덕탈. 예. 인트라덕탈은 이제 다 같은 그거지만 이제 상피내암은 인베이시브에 관한 덕탈 칼시노마 인사이트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런데 이제 이 유관 내에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유관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유관 내에만 있는 것은 이제 원격 전이 같은 것이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칼시노마 인사이트. 네. 그렇고 이제 그거에 이제 빈도를 보면은 예전에는 거의 한 2000년도에는 한 80 요 정도였는데 지금 인베이시브는 5000 이 정도고 여기 보시면은 한 20년에 걸쳐서 얘는 5천 몇백 명으로 늘어났고 얘는 28,7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전부 다 합쳐보면 2021년도에 이제 3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10만 명당의 요거 이제 발생률로 변화를 보시면 2000년도쯤에는 10만 명당 이제 영기암 환자가 1.6명이었는데 네. 있고 이제 1기 이상은 25.4명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11.6하고 이제 22.9. 그러니까 얘는 한 4배 정도 늘어났다면 20년 동안 얘는 한 14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조기 진단이 잘 된다는 얘기구나.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유방암이 한 15년 사이에 한 5배 정도를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간암, 이제 우리가 위암, 자궁경부암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요즘 예방약도 나오잖아요. 네, 예방도 이제 하고 또 이것도 역시 이제 자궁경부 그 이제 검진 같은 펩스미어 같은 걸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5년, 10년 전체 생존율을 보면 이제 여기 한 2기 정도까지 진단이 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기면 저기 림프노드 가기 전인가요? 네네. 그래서 임파선 가면 3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2기 중에서도 요 겨드랑이 임파절 국한된 곳에는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3기는 이제 여기 그 경부, 네, 목, 뭐 이런 데를 얘기하고 4기는 이제 다른 멀리. 곳에 다른 장기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기 정도까지는 진단을 받으셔도 다 이렇게 생존율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유방암이 증가하느냐? 네. 유방암은 이제 사실 부자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방이 높은 고지방 고칼로리 이런 서구화된 식생활을 드시면 그렇고 그게 맛있잖아요. 저게 그리고- 맛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비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늦고 출산율 낮고 그리고 이제 수유도 감소하고 뭐 이런 모든 옛날 수업 시간에 것들이- 기억나는 게 네. 수녀님들이 저기 유방암 잘 생긴다고 네,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출산하면서. 그리고 이제 초경도 일러지고 폐경 늦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발생 증가 원인이고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유방암 검진이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발견 빈도도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발생이 증가된 것도 있다. 그래서 한국 여성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50대 한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폐경전 유방암이라 그래서 비교적 그러니까 젊은 유방암이 서구 그러니까 서구랑 비교를 해볼 때는 그 폐경전 유방암만을 이렇게 서구랑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꽤 좀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치밀 유방이 많아서 그렇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정확한 거는 아직은 뭐 과학적인 뭐 왜 그렇다는 거에 입증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런 젊은 유방암이 많아요. 예후랑 연관이 있나요? 예후도 글쎄 뭐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예후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경 후에 생기는 유방암보다 폐경 전 유방암이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빨리 빨리 자라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유방 영상 검사 드디어 이제 전공문화 나오신다. 그럼 뭐가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유방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이제 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미측 MRI죠. 예. 네. 그래서 그 유방 촬영술이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유방 초음파야 뭐 초음파는 기계가 뭐 초음파라는 기계에서 부위만 달려서 하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까 궁금해하셨던 네, 유방 촬영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용한 아, 검사고 위아래를 누르는구나. 네, 위아래로 눌려서 아프겠다. 이런 검사를 하고 양옆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한 유방당 2개의 이미지를 얻어요. 에이피라테랄이네 이게 그러니까. 예, 근데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오브리크. 오블리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무슨 병변이 있을 때 그 위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이 위 아래 어디에 있어도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같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2개를 종합해서 어디에 있다고 이제 3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서 알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안쪽에 꽉 눌러지지 않는 안쪽 부분은 유방 조직이 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유방 조직이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대흉근이라고 하는데 그 대흉근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세게 잡아다녀야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거의 고문 수준인데 내가 보니까 저게. 네, 그래서 엄청 여자분들이 막 괴로워하시죠. 싫어하겠다. 네, 정말. 그래서 이 검사가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초음파는 뭐 그냥 초음파는 편안하게 누우셔서 이렇게 이제 젤리 발라가지고 이렇게 안 초음파를 아프잖아요, 하게 이거는. 되고 네. 이제 MRI라는 거는 다는 안 찍으시는데 엎드려져서 양쪽을 이제 같이 찍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유방암 검진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거 하면 제가 여기 색깔로 표시를 했죠. 빨간 거 일단 저게 꼭 해야 된다. 네, 이게 표준 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때까지 이게 검진을 한다는 거는 건강한 사람, 무증상인 사람한테 어쨌든 그 병으로 인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이득이 있다는 거가 증명이 돼야 그걸 표준 검사 방법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때까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 유방 촬영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방 초음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뭐 여성이나 일본 이런 여성들 이렇게 동양 여성들한테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밀 유방의 환자한테서 좀 이렇게 부수적으로 유방 촬영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검사로 쓰이는 거지 1차적인 검사로는 쓰이지 않아요. 아니 유방 근데 초음파가 요즘에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것만 해도 된다는 그런 광고도 좀 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네. 네, 제가 왜 안 되는지는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 유방 자기 공명 영상은 이제 이렇게 선별 검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이런 사람이 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단됐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진단됐을 때 이제 유방병이 어디만큼 있는가 이런 거와 단 이제 그 브라카 유전자가 이제 유전자 변이나 BRCA1 그런 거가 있는 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에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그 유방 확대를 하려고 백 같은, 요즘에는 이제 보형물을 많이 넣지만 실리콘, 예전에 막 이렇게 실리콘 말고 저기 그 파라핀. 파라핀을 넣으신,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지셨는데 네. 그런 분들은 촬영을 해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요거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백 넣는 경우에는 이런 엑스레이 저기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나 이런 데 별 문제 없어요? 네. 백을 대용군 뒤에다 넣죠. 네, 백을 뒤로 밀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백이랑 같이 찍으면 그 유방 촬영이 이제 뭐랄까 이 백이 하얗게 나오면서 이 나머지의 유방들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판독할 수 없게 나와요. 그래서 백을 조금 뒤로 밀고. 검사를 하려 그러면 네. 좀 그렇게 하면 여성 그 테크니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병원은 남자분이 아무리 뭐 글로 낀다 아유, 그러더라도 그렇게 땡기고 그러고는 힘들 것 그래서 같아요. 절대 유방 촬영은 여자 방사선 기사만 하고요. 저희 병원은 참고적으로 의사, 환자, 간호사, 방사선사 모두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유증 있는 남자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되게 수줍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여유증 환자분들이 엄청 수줍어 하시고, 요즘은 또 그래도 세대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 20대 남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여성들하고 잘 친해요. 그런 것 같아요. 화장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운데, 아유 내 나이 때 얘가 여유증이 있어갖고 뭐 남자 유방암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 검사를 가면 네. 여자 테크니션이 와서 잡아 당기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저는 사실 그거 아니고 유방암 환자분이셨는데, 네. 이제 되게 어르신이셨어요. 저보다 한참 한 10년 정도 어르신이었는데 그렇게 검사하러 오셔갖고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아니 병인데 뭐가 죄송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저 젊은 여성분이 저기 선생님이 사진 찍느라 애쓰시고 여기 원장님이 검사하느라 애쓰시고 이런, 그래서 참 문화가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남녀 유별하던 세대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촬영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방 촬영이 이제 두 방향으로 찍어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그런 이제 제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3차원 유방 촬영이라는 또 말만 들어봤어요. 유방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데
환자분들이 엄청 실망하시는 거는 네. 찍는 건 똑같아요. 아, 땡겨서 눌러서 네, 찍는 거는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느껴지시는 건 똑같은데 이제 뭐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마련이 된 건데 어떤 거냐면 찍는 건 똑같지만 이게 찍어지는 엑스레이 튜브가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1mm 두께의 그 CT처럼 말하자면 네. 그렇게 이미지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레디에이션 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레디에이션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다 보완해서 거의 비슷한 그 조사량으로 이제 FDA에서 다 승인된 그런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런 이제 평면이고. 그냥 걸로 하는 거는 똑같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봐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그 CT 이미지처럼 단층이 여러 개가 보이게 돼서 저희 사실 이제 판독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불편할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재촬영을 하거나 그럴 찬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전에 그냥 이제 2차원으로 2번만 찍었을 때는 뭐가 여기가 좀 애매하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를 눌러서 다시 찍고 막 이래야 되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지 않고 요거 사진을 돌려보면서 이거 진짜 이상한가? 여러 번 그래서 아닌가? 찍어놨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중첩된 증상, 그러니까 그 구조물을 최대한으로 없애게 했기 때문에 그게 탁탁 잘라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지금은 제가 빨리 이제 돌리는 빨리 거고. 돌려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하면서 한 쫙 이미지씩 넘기면 되는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3차원 유방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밀 유방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영상이다 이러는데 꼭 치밀 유방뿐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다른 그 지방으로 대체된 유방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추가 영상을 안 찍고 찍을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은 그러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다 의료보험이 돼요? 이거가 의료보험이 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비급여로 있다가 예. 비급여 때는 실손이 됐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하고 실손보험 든 분들이라면 네. 경제적 부담은 별로 없다고 네, 봐도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병원에? 이게 3차원 유방 촬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네. 약간 좀 자랑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환자가 많다는 얘기네. 저희가 수술도 하고 하면 수술할 때 또 환자분들 뭐 수술 조직도 찍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수술방에 한 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수술방 위에서 이렇게 할 때 또 외래 환자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도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런 기계를 이런 거 두 살라 대나. 그러고 또 일단 쌤이 연수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암센터 있을 때는 또 써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했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2대씩이나 갖고 투자를 있구나. 저희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은 어디 있어요, 참? 병원은 차병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연지역 사거리. 그구나. 가깝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요게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네. 유방 밀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방을 찍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다른 유방을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다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판독이. 그러네. 그리고 이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방으로 된 유방이다. 젊은 유방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나이하고 네. 상관은 없어요? 나이랑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요런 정도로 있다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예. 나이하고 이게 상관없구나. 네. 원래 이렇게 가진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경향은 요게 이제 유선 선조직이라는 건데 이제 폐경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게 조금 줄어듭니다. 지방으로. 거꾸로.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원래부터 요렇게 이제 유선 선조직이 드문드문 있는 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치밀 유방으로 이제 한 보통의 치밀 유방이고 요건 아주 이제 고도의 치밀 유방이고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병적인 상황은 아니는 아닙니다.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표시해 주는 이유는 이런 유방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유방 촬영만 갖고 검사에서 정확도가 이런 사람들보다 떨어진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예, 검사 검사가 같은 필요하다. 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유방을 판독하는 그 이제 판독을 표시하는 그 판독 체계가 그 미국 방사선 학회에서 한 바이라즈라 그래서 굉장히 요즘 뭐 너무들 환자분들도 현명하셔서 그런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유방 유방은 조직은 요 요런 넷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당신이 요런 거가 있을 때는 이 유방 촬영술의 그 민감도와 이런 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치밀 유방. 그래서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치밀 유방 그거 병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유방이 어떻게 이제 뭘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 건데요. 잠깐 여기 좀 잘라서 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 네. 남성분들은 궁금한데 우리가 여성의 유방을 만질 때 젊은 여성들의 유방은 탄력도 있고 좀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네네. 고무같이. 네네. 예, 나이 들면 유방이 이제 처지죠. 처지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요 엑스레이 그 필름하고는 모양상 아무 연관관계가 없나요? 네, 없어요. 그건 피부 가주로 처지잖아요. 피부랑 밑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선 조직을 그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물론 나이가 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경이 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 유선 안에 있는 그 선 조직이 좀 줄어들지만 지방으로 대체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이렇게 막 그 물론 치밀 유방한 사람들이 더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통도 좀 심한 경향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은 이제 유방 촬영의 검사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선조직이 많다는 거는 그거만으로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상대적인 위험도가 조금 더 높다. 완전 지방으로 있는 분보다. 리스크 팩터는 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밀 유방이 유방이라는 게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암이 될 수 있는 조직이 좀 많다. 그렇죠. 역시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가 이 치밀 유방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발견된 유방암이 이제 종양 크기가 더 큰 경향도 있고 또 이제 그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임파선 전이가 되는 경우도 좀 더 있고 그리고 이제 간격암의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간격암이라는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유방 그 검진을 했어요. 무증상으로 정상이었어요. 네. 그럼 대부분 이제 1년 후에 검사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음 검사일이 되기 전에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격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격암은 왜 생길까? 물론 그거 발견을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가능성도 그게 있겠죠. 의료 소송도 문제가 될 네, 것 그래서 같은데. 예.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방 이 종양의 원래 이제 크는 속도 쇼건 타임이라고 그러죠. 왜 네. 이게 그런 그 유방이 크는 속도가 엄청 빠른 암은 그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종양의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그런 원인이 있긴 해요. 간격암. 그러니까 치밀 유방암에서 발견된 유방암이 종양이 크다. 네. 이거는 진단이 놓쳤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네요. 네. 임파선 왜냐하면 저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방 그러니까는 뭐랄까 유방 촬영일 때 특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를 많이 이거 하니까. 백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요거 사진 네. 4개 사진. 네. 이거를 환자들한테 보여주죠. 저는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봐야 되겠다. 본인이 적어도 이렇게 3번, 4번 정도 되면 나는 유방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초음파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해야 되겠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판독에 요즘에 이제 국가암이나 뭐 우리들이 검사를 하면 당신은 요러니까 이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밀 한국 사람한테 네. 치밀 유방이 더 많아요? 네, 동양인들이 마르고 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 네, 그렇습니다.
왠지 유방암은 좀 뚱뚱한 사람이 걸릴 것 같아 느낌상. 맞아요. 예, 비만이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인데요. 근데 또 예, 야윈분은 치밀 유방이 네, 있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직례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49세 여자인데 이 치밀 유방이죠. 일단 아시겠죠? 치밀 아까 제가 스테이지 4 이게 요즘 네 번째쯤 될 것 세 같아요. 번째 아니면 뭐 네 네 번째 번째,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 요 유방 촬영만 보면 그냥 정상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그래도 내가 치밀 유방이니까 초음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음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좌측 여기 보시면 좌측 유두 약간 밑에 쪽에 경계가 별로 이렇게 쓱 좋지 않은 여기 요로 시스템 유전인가요? 예, 시스틱은 아니고 그 요 덕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여기에 병변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 혈관 공급도 막 늘어나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미세 침염 유방암. 그러니까 0기에서 1기 조금 지난 아. 그런 데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음파가 이제 막 너무 과잉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분 절제해가지고 치료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로컬 익시전이죠. 요거만 그거만 떼면 부분 되죠. 절제하시고 예. 대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방사선 치료 조금 예. 하시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예. 저거는 정말 예. 환자분이 그리고 이분은 제가 이제 사실 조금 방송이라 이 수술하신 요거를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못 가져왔는데요. 네. 그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저희가 항상 저는 비포 애프터. 찍어놓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인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유두 밑에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조금 지나면 유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 이 여기에 조금만 이래도 이렇게 가면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뭐 수술을 뭐 어쩔 수 없이 병을 고쳐야 되니까 유두도 절단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 수술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을 그러니까 하는 게 49세면 예, 앞으로도 한 예. 40년 이상 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너무 수술을 어디를 했나 모를 정도로 예쁘게 유전 수술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표도 안 나겠네. 예, 잘 되신 그런 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빨간 거는 그 혈액을 보여주는 네, 건가 네, 봐요. 네, 도플러라고. 야, 요즘 좋아졌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건 왜 갖고 나왔냐면 이런 요거 정도는 뭐 이상한데. 이상하죠. 이상해. 이렇게 이거는 직관적으로 네.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딱 진단할 수 있는 쉬운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방의 밀도가 한 2번째 정도, 네, 네. 약간 이런 유선이 좀 흐트러져 있는 근데 정도다. 그쪽에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예, 또 예, 없는 데 생기니까 예, 예, 예. 저거 이상하다. 네. 응.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저 정도면 사이즈도 큰데 림프노도 갔을 것 같은데 스테이지 2, 3 아니에요? 2. 음. 예, 그래가지고 또 이분은 이제 3중음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 참 이런- 항암제 할 때 네, 안티 에스트로겐을 쓰는 것도 항암이라 그래요? 그거는 저기 호르몬 치료라고 예, 그러죠. 항호르몬 치료라고 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했고, 네. 그럼 검진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국가암 검진 권고안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40에서 69세에 2년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검진을 원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이것도 저도 근무할 시절에 나왔던 이제 국가암 검진 권고안인데 네. 이게 2016년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었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을 하려면 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그 과학적 증거가 뚜렷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나라 그래서 돈을 공짜로 쓰는 거니까 네. 예,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있는 사람만 것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미니멈 요건 해라라는 걸로 해야지 이제 다른 것까지 하면 안 된다 결국 해서 돈 문제, 정부 예산 문제구나.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랬는데 저도 요 다음 이제 사실 이 한 10년 지나고 보면 저도 이제 개원하면서 느낀 것도 더 많은데 너무들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70세는 나는 80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70이면 아직 그러니까 뭐. 너무 건강하신데 그때 검진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응. 생각을 하고 여기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83세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83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굉장히 칼시피케이션이에요? 저 뭐예요? 요거 동글동글동글한 건 칼시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칼시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석회는 별로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계속 검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2020년 한 1년. 9개월 정도 이제 1년 채 못 돼서 지나셨는데 요런 거는 그대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맞아요. 여기가 예. 이상한 모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석회가 더 많이 생기신 그러니까 이렇게 거예요.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모여져 부스러기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양도 이런 것처럼 동그랗게 동그랗지 이렇게 않아. 크지 네. 않고 네. 이런 게 미세석회거든요. 아, 이게 안 그래서, 좋은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셔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유두 분비물 같은 거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조금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를 초음파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런 미세석회를 발견할 수 없어요. 초음파는. 그래서 유방 촬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미세석회 조직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여기에 있던 석회가 잘 나왔나도 이 조직만 니들 바이옵시 한 거예요, 저게? 이거는 니들 바이옵시는 아니고요. 이건 입체정예술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조직 검사예요. 미세석회 조직 검사. 그걸로 해서 이제 보통의 이제 저희들이 그 총조직 검사라고 해서 하는 그 초음파 보고 막 하는 조직 검사는 바늘의 두께가 한 14게이지 정도예요. 아, 되게 우리 14. 주사 바늘하고 조금 더 굵으네. 굵죠. 네. 아니면 얇은 바늘은 18게이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18게이지나 14게이지를 하는데 이거는 좀 9게이지. 좀 굵어 보인다. 9게이지예요. 그리고 7게이지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허옇게 이상한 건데 이건 기계가 이제 달려갖고 좀 빨아내네. 끝에 빨아내는 음압을 걸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원리죠. 그래서 조직을 쭉 빨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회를 확인한 거네 옆에 거는. 석회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해서 상피내염이 나왔어요. 어.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세가 근데 너무 건강하셨어요. 83세면 요즘 건강하시면 건강해요. 네, 그래서 너무 건강하셔서 뭐 이제 그래도 수술을 하시기로 했고, 근데 이제 석회도 많고 하셔서 그냥 이제 상피내암일 경우에는 또 수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한 큐에 이제 다 전절제 하시고 좌측을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성적인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한 번에 그냥 싹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기로 본인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른쪽 검사 아직도 열심히 저희 병원에 오셔서 25년 아니 얼마 전에 왔다 가시고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이 환자분은 특히 90쯤 되신 언니가 이 저희 진단받을 당시에 그때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대요. 90에.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거를 예민하게 조사를 했구나. 그리고 치료를 안 할 수 없다. 우리 언니를 봐도 90이 돼도 유방암 그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사실 이걸 검사를 안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로 돌아가시지 않고 그 국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그 이제 전문가들의 권유는 건강 수명이 한 5년 정도 남아 계시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검사를 하셔라. 그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거 할 때 저기 스테이지 제로면 국소 마취를 하나요? 전신 마취해야 되나요? 전신 마취해야죠. 그래 환자분이 편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선배님 사진 난 거. 네, 궁금해하실까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름이 되게 어렵죠. 입체 정의 유방. 일단 스테레오는 입체 알았고 택틱은 고정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의 위치를 정해주나? 네.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조직 검사 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유방 촬영기예요. 촬영기, 아까 누르는 이제 거. 누르는 거. 네, 네. 그 방에서 하는 조직 검사예요.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세석회는 그 유방 촬영에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 초음파에서 볼 수가 없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엑스레이 제일 잘 보이는 게 돌이잖아요. 예, 그런 음. 원리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기계를 딱 장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바늘을 끼워서 어디다가요? 여기에 이제 고정시키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바늘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기 아프게 생겼다. 너무 커서. 이 끝에는 줄이 쭉 음악이 달려서 달려서? 얘가 빨아내는 거야. 얘가 빨아들이는 이제 그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나와 있는 저기 빨아낸 모든 조직들은 다 이제 현미경으로 네, 조직 봐야 검사를 하는 되고. 거죠. 그래서 유방 촬영은 서서 하시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포지션도 잡고 하는데 이거는 막 바늘로 찌르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치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되고 거고. 그러니까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그렇게 그러면 합니다. 이거 선생님 직접 하셔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요. 그럼 여기- 엑스레이 노출량이 많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요거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방사선사들하고 이렇게 차폐막 뒤쪽에 가서 있고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국소 마취는 해야 되겠죠? 네, 국소마취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엑스레이 찍기 전에 국소 마취 하고 준비하고 있겠네요. 이제 이거를 딱 준비를 해서 요 위치를 딱 어딘지를 잡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딱 잘 잡아놓은 다음에 얼른 바늘 들어갈 자리만 국소마취를 국소마취하고 하고. 그리고 요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유방 사진을 찍으면 여러 종류의 석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런 모양이 보이면 사실 조직 검사 할 필요 없어요. 아, 엑스레이 상에서? 네, 엑스레이 상에서. 그래서 이제 유방 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걸 판독하실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제가 봐도 요거는 안 할 것 같아. 예. 일단 근데 이런 건 좀 이상하죠. 이거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안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막 수초 같은 거 해가지고 하고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로마 같은 거 있다가 뭐 되고 이런 그러니까 수술 상처 같은 데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양성혹이 이제 혈관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크기가 커지다가 이제 안에가 이제 괴사되면서 이런 거, 칼슘이 되고.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사실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보인다. 그래서 네. 요런 것들도 어떤 거는 양성이고 네. 이제 요런 것들은 또 상피내암이고 좀 못되게 생겼다. 그래서요? 네, 좀 못되게 아니, 생겼네. 저 전문의가 아니신데 막 금방 잘하시네요. 그 보면 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시죠? 네. 그래서 뭐 요건 이런 나쁜 놈같이 생겼어. 네.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이건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네. 아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그러면 시험을 봐볼까요? 아니 이거는 정말 요거 한번 올려보세요. 요거는 착하게 네.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요? 네. 그렇진 않아요. 이게 모양이 다 하나하나가 제각기 생긴 다 거는 안 다르구나. 좋아요. 예, 예. 동그란 그런 거는. 거부터 네, 피치피치한 찔까지 것까지. 다 있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참. 여기 제가 이건 나쁘다. 이건 나쁜 놈과 생겼어. 네. 제가 이거 참 너무 맞나요? 네. 나쁜 이거는 놈 생겼어. 네, 조직 검사에서 이제 유방암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요건 어떠세요? 어디 있을까요? 병변 자체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건가요? 아니 요거는 아니죠. 아티팩트 같기도 하고 위에 요거 있구나. 이거를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저희 유방 이 촬영 판독하는 그 모니터는 엄청난 해상도를 가지고 비쌉니다. 이것도 치매성 유방암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AI가 이거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초음파는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요즘에 사실 이게 판독이 네. 물론 이제 그 아주 초심자보다는 잘 맞춰요. 요즘 AI들이. 네. 그렇지만 아주 숙련된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게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면
알파고가 이세돌이 이기듯이 네, 뭐 그럴 그럴 수 수 있지. 있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 AI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의학과가 굉장히 옛날 저희 때랑은 달리 인기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 번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니들 바이옵시 하는 거 스테레오택틱 니들 바이옵시 하는 거 보고 AI가 못하겠구나.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이건 어떠세요? 요게 문제인데 네. 요것도 나쁜 놈이에요. 네. 예, 이게 벌써 모양이 하나하나 모양이 네. 10가지쯤 돼 보인다. 네. 네. 동그란 것부터 그렇지만 이건 길쭉한까지. 상피내야.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암은 진단된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건 어떠세요? 이건 또 병변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되시죠? 난 병변을 못 찾겠다. 그죠? 예. 그건가요? 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는 과정 중에 아티팩트라고 그러잖아. 실수로 뭐 이렇게 그거가 옛날에 이거가 필름 만무라고 그래서 이게 필름을 왜 이런 카세트로 예, 해가지고 이상하다가, 인화하고 예. 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아티팩트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아주 어려웠고 항상 청소를 엄청 잘하고 예, 잘 했어야 닦아야 되고 되는데 막 그랬잖아요. 저희 이거는 디지털.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 눈에 네. 보이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쁜 놈이다 이거. 예. 생긴 건 딱 가르쳐 주니까 나쁜 놈인 건 알겠다. 예,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피내암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어떠실까요? 병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요. 네. 어, 오, 찾았어. 여기요. 네. 여기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석회가 약간 있죠. 네. 석회 가지고 이거 석회 모양을 석회 가지고 모양과 갖고 분포. 그걸 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좋다 나쁘다를 거예요. 판단하는구나. 그렇지만 이거는 양성이에요. 아. 근데 이것들이 제가 다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스테레오탁틱이라고 하는 그 입체 정의술로 다 조직 검사로 이게 조직을 봐서 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건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네. 해서 그 인베이시브한 조직 검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애매하다는 얘기죠. 네, 요것만 네, 갖고는 딱 얘기 못 한다는 얘기네. 네, 그럼요. 아.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거는 치민성 유감암은 아까 케이스 두 번째 예. 케이스고, 요거는 유관 상피 내암 나온 거고, 예. 얘는 양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뭐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응.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제 조기 유방암 진단이 많으니까 뭔가 뭐 과잉 진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이미지만 갖고는 완벽한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의심이 된다 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하자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요거는 조금 더 높게 주지만 이제 아까 제가 유방 영상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리포트하는 그 판독 체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6가지로 이제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그래서 0, 그건 모르겠다. 뭔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1, 정상. 1이 정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는 양성. 이거는 뭐. 있지만 양성이다. 네. 3, 이제 그거는 아마도 양성.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조직 추적 검사하지 검사를 말고. 해봐라. 그리고 그거일 때는 이제 그 병변이 암이 나올 확률이 2% 이내 1 정도. 그런데 이제 4부터가 조직 검사를 권유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 5, 6은 이제 완전히 확진이 된 거고 4, 필름만 5. 갖고도 이거는 암이다. 네, 그렇게 한 거는 5 정도 되고 그다음에 6은 조직 검사로 완전히 확진이 된 상황을 얘기하는데 5는 뭐 95% 이상 이거 딱 보면 이건 뭐 암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4에서는 A, B, C가 또 나뉘어요. 그래서 4A는 이제 한 2 내지 10%암 확률이 있다. 이제 4B는 한 10에서 50% 정도. 그리고 4C는 한 51에서 95% 정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네, 그걸 다 조직 검사를 우리가 해보면 그 정도가 암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4A에서 내가 2 내지 10% 안에 안 속하는지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했으면 조직 검사 하겠네. 네, 그래서 4A부터는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그 뭐 어쩌라고. 아, 영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하다가 얘만 갖고는 내가 1에서부터 5까지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I don't know. 다른 검사를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방 촬영을 조금 더 그 안에를 확대해가지고 찍어보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나는 인베이시브로 이제 예, 검사를 좀 더 검사를 더 해봐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 오셨던데 2025년 8월 20일에 오셨던 환자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유방 촬영이 뭐 이상이 있으니까 뭐 추가 검사를 해라 하셨는데 이제 환자분이 뭐 그냥 바쁘셔서 안 하셨대요. 네. 그랬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찍은 게 8월 20일인데 그러니까 8월 20일에 오셨을 처음에 네. 이제 했는데 석회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이거 뭐 나쁘다 좋다 판단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데 6개월 있다 오셔서 다시 찍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그냥 6개월은 아니고 하여튼 1년 있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확연하게 이게 다르네.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제가 뭐 어떨 때 옛날에 찍은 사진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이런 말씀하시면 이제 되게 이제 좀 귀찮나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진단에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국립암센터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왜 이거를 의사가 의사한테 보내주는 걸 못하게 하죠? 글쎄요. 그렇잖아요. 이게 환자가 네. 내가 동의하면 다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걸 꼭 CD로 출력해서 손으로 들고. 그게 저는 이제 요즘에 복지부에 심평원에서도 무슨 뭐 영상 연계 뭐 시스템 이런 거 많이 시범 사업으로 차트도 매한가지예요. 차트도 예. 그냥 환자가 전화하고 본인 확인되면 보내주면 되는데 메일이든 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전부 우리 보험 청구하는 거는 다 심평원. 심평원에서 다 받아서 있으면서 왜 자료 넘겨주는 건 환자를 귀찮게 해? 글쎄요. 참 그거 뭐 그런데 저희들 환자들 뭐 이렇게 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굉장히 그러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이거 가지고 뭘 도대체 무슨 그 개인정보가 누출될 게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이게 지금. 만일에 요 전 사진만 봤었으면 훨씬 더 빨리 봤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어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검사해야 검사하셔야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요거 이제 입체정의술로 뽑아서 네. 검사해서 이분은 이제 그 미세 침유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0기에서 1기로 넘어가는 단계구나.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수술하실 때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요거 위치를 이렇게 딱 찝어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하셔서 이걸로 그렇게 뭘로 마킹해 주는 거예요? 이거요? 네. 니들요. 그러니까 가는 바늘. 그러면 오퍼레이터는 요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오퍼레이터는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다 수술을 하게 되죠. 저걸 니들 꼽아놓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고 들어가는 거네. 네, 왜냐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육안으로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테레오 택틱이라고 그 입체정의술을 하면 저희가 이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조그만한 거. 예. 꽂아놔요. 요 자리다?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뽑았어도 우리가 여기를 다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암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걸 포인트로 네. 와이드 익시전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막 입체정의술로 막 모든 게 다 진단이 되나? 뭐 이렇게 또 궁금증 없으세요? 아니 다른 니들 바이옵시보다는 훨씬 정확할 것 같아. 네. 일단 니들이 굵어서 네. 충분한 조직을 얻어낼 것 같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입체정의술이 또. 왜요? 이 티아터 기계가 접근을 못 하나요? 그 위치에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아주 막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막 조금 그 위치가 유방의 아주 안쪽 뭐 깊은 게 있다던가 그러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는 뭐 웬만한 건 많이 다 잘 하는데
제일 이제 어디에 있어도 안 되는 경우는 유방이 너무 얇은 게. 왜 그러지? 깊으면 모르겠는데 얇은 거는 땡기면 왜냐하면 유방을 이렇게 눌러놓고 눌러야 되잖아. 예. 바늘이 들어가서 그 바늘이 쑥 들어가서 진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안 되는구나. 그 깊이가 유지가 돼야 진공으로 이거를 요 빨아내지. 안에서의 바늘로 뽑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유방을 꾹 눌러놓고 움직이지 않게 검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두께가 유방 두께가 한 2cm를 안 넘는 분들은 못해요. 그렇게 얇은 사람도 있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도 아니요, 있겠다. 젊으신 분들도 바짝 마르고 이런 분들은 그래요. 남자 유방도 그보다 더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안타까운 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오셨는데 여기 끄트머리 요만한 석회가 있는 거예요. 있네. 어렴풋하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위쪽 가슴 위쪽 끝이네.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 두 부분을 찍어갖고 우리가 여기가 이쪽 끝이냐 아래쪽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어디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하여튼 이 끝이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확대 촬영을 찍으면 이렇게 조금 더 잘 나와요. 잘 나오네. 예. 그래서 여기가 있는 게 알게 됐죠. 예? 근데 이제 대략 난감해요. 여기 위치가 아주 안 좋아서. 그래서 위에 후방이구나. 네, 그래갖고 저기 혹시 옛날에 찍은 사진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으면 환자분은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볼 수 있고 있지. 예. 아니면 이제 갑자기 생겼거나 해야 되는, 커졌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2022년도에 찍은 있네. 사진이 있대요. 그래서 갖고 와 보니까 좀 있네. 여기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응.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5월이고 이러니까 그냥 한 2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 약간 있었으면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냥 그 대신 1년 만에는 꼭 찍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2년 동안에 2년 이랬으니까. 배나니까. 예. 그렇게 했더니 1년 후에 보니까 확연히 또 크잖아요.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많아졌네. 예. 이때는 뭐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에 도저히 입체 정의술로 달 수가 없어요. 이 바로 부위가. 마킹만 하고 수술 네, 들어가구나.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분은 이제 상피내암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환자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죠. 이럴 때 뿌듯하겠다. 네. 피부과가 이런 게 없어요. 암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환자의 생명 또 예후 이런 걸 다 결정하잖아요. 내 손에서. 그런 게 신경외과 의사들 뭐 심장 흉부외과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깨에 다 북가시 넣는 그 모습이 네. 피부과는 없어. 재미없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선생님이 맡은 일이 이쪽이고. 네, 저는 뭐 이제 판독하고 일단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고 난 이제 다음에 외과 넘어가면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 있으면 이제 외과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는 외과 선생님은 또 외과 선생님대로 또 초음파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가 협업을 또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영상 선생님이 보시면 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환자는 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시고 본인 직접 초음파 보기도 하죠. 그럼요. 맞아요. 왜 외과 선생님 그리고 요즘에 다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조금 물론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엄청 똑똑한 환자분 중에 요번에 검사를 하면은 저는 영상 원장님한테 보고 싶고요. 뭐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건 외과 원장님한테 볼 거고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엄청 당황을 하는데 제가 그래 우리 병원을 아주 잘 파악하시고 제일 잘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시는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네네. BRCA1인가요? 네네네. 변이 생긴 게 그거죠. 네네네. 그거하고 유방암 혹은 난소암하고 연관관계가 그렇게 그럼요. 높아요? 당연히 그건 있죠. 몇 살이 되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완전. 그러면 BRCA에 변이가 있는 사람이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브라카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안젤리나 졸리는 뭐 예방적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긴 했지만 그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그 검사를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좀 아주 타이트하게 젊은 친구들은 초음파로 시작을 해서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MR도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초기에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유방암의 그 치료가 워낙 발전이 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일찍만 발견해서 치료하면 뭐 아시다시피 저기 생존율이 엄청 높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네. 애도 다 넣고 뭐 이제 할 일 다 끝났어. 근데 아직까지는 심지어는 뭐 제가 네. 저 얘기를 하면 내가 만일에 브라카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 뭐 리스크가 있고 가족력도 있어. 그러면 멀쩡한 가슴에 백도 넣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깔끔하게 확 띄고 그냥 백 넣는 건 어떠냐는 얘기죠. 그게 어쨌든 생존율을 더 올린다는 아니, 보고는 없어요. 아니 심리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는 마음은 편할 거 편안하시겠지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네.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술은 보험이 안 되나?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전절제를 그러네. 하려면 이제 진단을 받아야지. 진단을 멀쩡한 유방은 떼어주는 건 네, 보험 안 해주지. 예방적 거는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이들은 안 그러니까 하시죠. 비용을 빼고 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걸 많은 환자를 봤으니까 네. 난 그렇게 진단을 그러니까 알면 늘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네, 좀 그런 예를 들어서 경향이 있어요. 내 손가락에 이게 분명히 암이 생길 거라고 누가 정해줬으면 난 장애인데도 잘라버릴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근데 수술이라는 게 그 뭐 100% 다 잘 될 때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뭐 유방 마모플라스티도 많이 하는데 네.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하는데 멀쩡한 유방에 네. 떼고 하나 네. 그냥 백 하나 넣어놔.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용 문제. 네, 많이 하시지는 않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연관관계 있어? 거의 뭐 100%에? 아니 100%는 아니지만 80몇 프로 이게 저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적 그 접출술 그거는 보험이 돼요. 그 유방암일 때 이제 그게 유방암일 때 난소 제출하는 거는 그건 보험해주고. 또 보험은 또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쓰는 거 여러 사람 돈을 걷어 쓰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마모톱 얘기 좀 해주세요. 맘모톰이요. 네. 이제 맘모톰이 사실은 맘모톰이라는 게 그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기계 이름인가요? 바늘. 아까 제가 그 바늘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바늘과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한 처음 회사가 존슨앤존슨인데 그 회사의 바늘 이름 맘모톰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왜 라면 하면 무슨 삼양라면, 신라면 뭐 이러시듯이 그런 이제 제록스. 네네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그걸 하시는 건데 네. 그 맘모톰 시술의 정확한 이름은 진공보조 흡입 양성 종양 절제술 그렇습니다. 진공, 보조 보조, 흡입 흡입, 양성 양성. 종양 절제술. 그 앞에 지금 얘기했던 그 스테레오택틱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진공 보조를 해서 뭔가를 시술을 한다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스테레오탁틱이라는 거는 뭐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단 목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 맘모톰이라고 요즘 시술을 한다는 거는 양성이라는 양성 종양으로 안 상태에서 그 양성 종양을 없애기 위한 양성인데 또 굳이 없앨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총조직 검사를 하면 그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한 4-5번 이렇게 바늘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조직을 다 뗀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겠죠. 예, 조금 남아있는데 일부 바늘 이제 대표적인 부분만을 뗀 건데 네. 가끔 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병리 슬라이드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 조직은 약간 좀 모양이 요것만 갖고 그 불충분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으니 다 띄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다 수술적으로 뗄 수도 있지만
그건 바늘이 훨씬 좀 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진공을 걸어서 쭉 빼니까 그걸 다 빨아내니까. 예. 빨아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떼니까 이거는 부분 마취로 이렇게 다 없앨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떼기도 하고 이제 양성 종양인데 좀 크고 이 젊은 친구들은 종양이 만져지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또 발육될 때 빨리빨리 크는 친구들도 있고 양성이긴 해도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온 시술이긴 하죠.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제 환자분들 이게 누구의 글쎄 이게 다 환자분 의사 다 뭐 합쳐져서 생긴 얘기겠지만 이제 사실은 총조직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로 맘모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혹은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네, 네.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거는 정말 좀 지양해야 근데 그게 작지만 캔슬일 수 있잖아요. 암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인 경우에는 그 아까 뭔가 병변이 있으면 암은 그 제가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계란을 되게 많이 삶은 계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계란 노른자가 만약에 암이라는 걸 알면 노른자만 싹 빼서는 안 되거든요. 흰자를 포함해서 계란 좀 껍질만큼 넓게, 이렇게 띄어야 그게 이제 완전 이제 완치를 완치를 위한 수술이 된 거죠. 암 수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른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계속 많이 띄면은 유방 모양이 또 이상해지고. 이제 변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암을 이제 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싹 뽑아버리면 원래의 그 크기도 모르고 그렇게 돼서 안 돼요. 그 맘모톰을 처음부터 진단도 없이 그냥 그 뭐 양성이라고 추정하고 하고, 작은 거를 수술했으면 그걸 전부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요? 전부로 보죠. 거기서 이상이 없고 양성이면 잘 됐다 그러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고 거기서 암세포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다시 수술해야죠. 처음부터 새로 수술이네. 진단한 것밖에 없네 그거는. 네. 아, 맘모톰을 여성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쉽게 권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제 양성 종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너무 많이 없애는 거는 저는 조금 저희 병원에서는 하여튼 권하진 않아요. 자, 어느 이제 지금 방사선과 쌤 둘, 네, 외과는 쌤 둘, 그럼 네 분이 계시면 네. 웬만한 대학병원의 유방 전문 클리닉 네. 세터는 다 돼 있는 거하고 네. 비슷한데 네. 환자들은 늘 고민을 하죠. 내가 암인데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그것도 5대 메이저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차이가 이렇게 그 개업한 병원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어떤 차이겠다고 봐야 되나? 환자가 이용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그 대학병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병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개원을 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하나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둘이 외과 시작할 수술은 때. 해야지. 예,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에 그 외과의 그 진료 수가가 과연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해서도 이거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돼요? 참, 그 돈도 안 물어봤는데 네. 이 박한 그 술기료 수술비가 병원 경영에 어떻게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래갖고 처음 1년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어텐딩 서전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도 해보는 이런 방법도 막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수술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쵸. 생각 때문에 이제 진료를 보면서 수술방을 이렇게 잘 오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좁아서 다시 수술센터를 다른 빌딩에다가 다른 별관으로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환자분들이 이제 다 진단까지 너무 저희들이 막 원스톱으로 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개원을 일찍 한 게 아니고 늦게 했다 보니 명성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딱 신뢰가 가지.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때까지 엄청난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했으니 그 환자들의 또 뭐 친구, 가족 친구. 예. 그렇게 있고 한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했다가도 갑자기 가족들이 쟤는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무슨 수술을 그러니까 그 큰 병원 갬병원에서 가야지. 해요? 예, 큰 병원에 그러시거든요. 가야지. 예. 그래서 또 막 수술할 것 같이 하시다 대학병원 간다고 또 가셔요. 네.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한참 고생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고 그러는 환자분들이 계시고 너무 병원에서는 딱 잘라서 요 스테이지 이상은 대학병원 무조건 아, 보낸다. 당연한- 그게 기준이 어디예요? 당연히 항암 치료하시고 이럴 분들은 아니 스테이지 1, 2, 3, 4에서는 저희들이 스테이징 워크업을 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대개 스테이지 1 정도까지만 수술해 드리죠. 예. 연기 1기만 수술하지.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처럼 의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다 돼요. 있는 그런 것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 실내악으로도 실내악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피아노 그렇게. 3중주, 네. 뭐 실내악 5중주 예, 정도 예, 되는 예, 거. 예. 그렇게 하는데 실내악은 뭐 말하자면 그 어디다 내놔도 뭐 안 빠지게 아주. 네. 예. 근데 일기라도 여기 엑실라 바이옵시는 하나는 하죠. 그 센티넬 노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노드는 띄죠. 떼죠. 예, 떼서 그거 만약에 확인을 하고 예.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일기라도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예전에 저희들 국내 암센터 있었을 때도 지방에서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연고제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는 뭐- 금방 가서 하시지만 매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연고지 예, 소개 네, 해드리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수술하시고 또 저희가 그건 다 연결해드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어디 예. 국립암센터로 가시나요? 아니요, 그 환자분 자기 주거지. 동네? 예. 편한데 예. 할 수 그리고 있게. 요즘은 워낙 음. 조기에도 하시고 하니까 음. 환자분들께서 저 직장 아침에 그거 하고 직장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직장 옆에 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야, 우리나라 암이 너무 쉬워졌다. 그 정도로 환자분들이 이제 쉽게 적응을 하는 거네요. 나는 다 나았고 요것만 조금 하면 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어.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슬프게 의료인들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 얘기가 갑자기 그 생각난다. 저기 옛날에 저기 이대병원에 소아과 신생아실 중환자실 맡았던 교수님이 맞아요. 그때 유방암 치료받고 계셨죠? 맞아요. 그때. 야 그때 금사들 정말 너무하더라고. 현직 네. 출근한 의사한테 네.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거 보고 내가 네. 야 정말.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사진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소아과 이제 다 환자 선생님들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안 왔잖아요, 지금요. 지금 영동 강남 세브란스도 밤에 응급실 소아과 없어요. 레지던트가 아무도 안 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니 현행범도 아니고 치료받고 있는 그 주치의쌤을 정말 방사선 치료받고 환자 보고 있는 사람을 수갑채서 끌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좀 슬프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 좀 이제 그런 의료인 및 의료인 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셔요. 아 그러다 보니 예 출퇴근하면서 치료받으려고. 그런 자 지금 이제 여러 질문 나오는데 네. 저 질문도 있고 쌤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쌤 질문이 많을 거예요.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1년에 한 번씩 예방 촬영하는 건 너무 아파요. 덜 아픈 기억이 없어요.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프게 찍어야 잘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덜 아픈 기계 있긴 있어요. 저희 병원도 이렇게 환자분들 유방 받치는 곳에 좀 패드 같은 게 이렇게 굴곡이 지어져서 들어와 있고 요즘은 기계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요. 특히 프리미엄 기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좀 신경 쓰고 이 눌러지는 그 압력 그런 것도 너무 심하게 눌러지지 않는 적당한 압력 요런 거를 계산하게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좀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셔서 그 다른 데보다 덜 아파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약간 이제 접촉면이 약간 실리콘 같이 네, 부드러운가 이렇게 봐요. 밑에를 이렇게 해놓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쌤 처음 뵀는데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요? 네. 아니요. 누구요? 설수진 씨 닮았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옛날에 미스 코리아 했던 목소리도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요? 네. 아, 미스 코리아를 닮았다니 뭐 완전 영광입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도 아주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설수진 씨 방송하는 게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보죠. 보시면 네. 말하는 표현도 아주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드름 치료에 저렇게 항히스타민, 그렇죠. 스테로이드 잘 안 써요. 근데 아주 심한 여드름 염증이 심할 때는 짧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쓰거든요. 근데 자주 쓰는 처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늦은 결혼, 수유 기피, 출산율 저하 등이 큰 이유가 되나요? 유방암에 지금 설명한 거 다죠. 네. 네. 큰 이유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방암의 그 원인 중에 알려진 게 에스트로겐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늦은 결혼 뭐 이런 것들 출산율 저하 이런 거가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신약 개발의 질병 연구를 하게 됐다면 어떤 걸 하셨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의사 안 합니다. 그 의학계를 저 별로 취향이 안 맞아요. 유방암 부분 절제 후 요양병원에서 도수치료, 면역치료 저게 다 필요한가요? 고압 산소 치료 등을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치료라는 거는 저는 그거 무슨 어디 이런데 근골격계 아프면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저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편하게 해준다. 뭐 면역 치료, 뭐 고압산소 치료 같은 거 하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양병원에서들 좀 하시는 모양인데 네. 사실 저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술을 바로 한 직후에 무슨 도수치료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상처가 안 물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고 뭐 이러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암 치료를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면역 주사 치료 같은 거 뭐 이런 거가 이제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 어떤 면역 주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정말 그 논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찬아 쌤은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시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이제 뭐 피부과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암 치료는 암 주치의가 권하는 것 외에는 일절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업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이제 내 목숨이 걸린 병이 걸리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려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활용을 해서 굉장히 그 윤리적이지 못한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의료 행위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죠. 예. 저는 뭐 이런 질문 나오면 만일에 제가 단독으로 상담한 이런 질문 나왔으면 주치의가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가 저는 제 답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 돌려서 하는 거 별로 할 줄도 모르고 그러기를 원치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치밀 유방이 한국인한테 많은 이유 통계적으로 뭐 있나요? 아니요.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런 건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동양인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묻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앞으로는 이제 혹시 뭐 저희들이 서구 생활로 식습관이 바뀌고 그러면 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하여튼 한국인은 치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네.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유방암 치료 호르몬 양성인데 그러면 저기 안티에스트로겐을 써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쓰고요. 네. 네. 항암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그거는 이제
유방암 수술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술 병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2기 이상 뭐 이렇게 되면 항암을 하시겠죠? 네. 저기 항호르 문제는 한 5년 정도 먹나요? 네, 네. 네. 좀 그것도 조금 그러면 이제 뭐 5년 내지 10년 조기 폐경 있죠.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성발톱 골말씀 항생제 일주일 먹고요. 바르는 약 한 2주 항생제 바르시면 돼요. 유방암 수술 후 언제부터 염색이나 펌, 피부 보톡스, 레이저링 가능한가요? 자, 염색, 펌, 피부 보톡스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뭔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기분 좋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타모xifen 저게 안티에스트로겐이죠? 네. 네. 안전할까? 부작용이 많던데. 아니 뭐 당연히 이 저기 전문 의약품이니까 안전은 하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약은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항호르몬제다 보니까 그 특히 젊은 여성들이나는 갑자기 폐경 증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걸 네. 이제 부작용이라고 원래 표현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그게 작용이잖아요. 없으면 네. 부작용이 안 느껴지시면 치료 효과가 치료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아직. 예. 여성성을 상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그게 뭐 목숨하고 바꿀 일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네, 드셔야죠. 네. 3D 유방 촬영하기 전에 주사로 인젝션을 맞나요? 아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유방 촬영은 그냥 보통 유방 촬영하는 거랑 똑같이 환자분들은 시간도 찍습니다. 비슷한가요? 예. 완전 똑같습니다. 거의. 그 치과에 가면 이렇게 네. 그 아, 파노라믹 파노라마. 뷰를 쫙 찍는데 그거랑 네. 비슷한 위치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네. 외려 한 번에 그냥 누르는 것도 한 번만 누르고 이게 아까 2번은 하죠. 요거 네, 누르는 네,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위로, 뭐, 옆으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똑같다고 똑같다. 말씀드려요. 대신에 예. 다시 찍는 일은 없다. 네. 네. 초음파 촬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동네 병원도 초음파 비싸더라고요. 그러는데 네. 이게 보험 안 돼요? 이게 한 3년 전에 보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이 이제 유방 초음파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노동 대비 집약적입니다. 양쪽 유방을 오래 봐야 되고.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부위의 초음파보다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보험을 해도 네. 매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매년 하시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들 유방 검진을 그 나라에서는 뭐 2년에 한 번 엑스레이 찍어라 그게 최소한이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빨리 자라는 게 있을 수 그게 있고. 정상인데 내가 원래 해서 정상이었어요. 그럼 네. 언제 해야 돼? 그래도 1년 정도는 40에서 한 70 액티브한 그 정도 나이는 합니다. 매년 해라. 예. 초음파니까 네.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엑스레이 뭐 이런 것도 한 번 찍고 이건 초음파는 뭐 여러 번 해도 그건 없으니까 저희는 초음파는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매년 하십니다. 40 지나면 네, 그런데 초음파는 조금 더 일찍부터 할 수도 있죠. 30세 정도부터 무슨 이유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본인들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른 나이에 유방암이 걸린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면 이제 초음파를 하고 요즘은 오히려 30대에 그 결혼이 늦어져서 그런지 그런 나이들이 굉장히 자기 건강에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하러들 많이 오세요. 그렇구나. 예. 자, 예민한 질문입니다. 우리 비욘디에서는 질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모든 질문 다 받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젊은 여성 유방 급증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느낌이 입증된 어때요? 바 없어요. 저는 아니, 그렇게 병원에서 느낄 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입증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 없이 이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놓는 게 옳으냐. 그래도 뭐 그걸 해야 된다니 일단 뒀는데 제가 그때 발끈했던 게 언제였냐면 18살 이하의 젊은 애들한테도 강제로 백신을 놓겠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도 못 다니게 하겠다. 이런
거의 이건 뭐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하지 않을 해기망측한 짓을 그때 정부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발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널널하게 그냥 공부 좀 하다가 한 달을 내가 코로나로 공부를 했어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코로나 공부만 하는 거예요. 백신 공부하고. 그래갖고 18세 이전에 젊은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도 사망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친구들은 80, 90을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죽는 세대 연령대는 안 맞아도 되지 않느냐. 나이가 많고 질병이 그쵸. 있어서 걸리면 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아. 강제로 놓는 건 좋은데 18세 이후에 그 당시에 한 명 정도 사망자 있었을 때요. 18세 이전. 이하는 젊은 네. 친구들은. 이걸 왜 맞춰야 되니? 백신 부작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mRNA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되면 예, 그때 당시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은 뭐가 있었냐면 헤파토사이트 컬처된 간 세포 가지고 실험했을 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mRNA가 세포 핵내로 들어가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걸 확인했던 논문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맞히냐. 65세 같으면 살 날이 길지 않으니까 20년 정도 잔여 수명이니까 캔서 리스크가 올라가지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mRNA가 DNA로 바뀌어서 핵내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암이 생기려고 그러면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제가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한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게 굉장히 지방세포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난소라든지 심장 관상동맥에 그 지방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아직은 뭐 유방암 얘기할 정도는 저는 아직 시간적으로도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상에서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그 심장 질환은 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소연 이제 피곤해서 그래요. 지루성 피부는 피곤해서 그래요. 자꾸 바르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병 생기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오전 6시, 오전 9시, 오후 6시 아침에 한번 바르시고요. 한 12시, 1시 점심 먹을 때 한 번 더 바르세요. 네. 유방과 겨드랑이 부분이 유방과 찌릿찌릿한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짜릿한 통증 느낄 때마다 병원 가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유방 검진을 하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무슨 유방의 중요한 그 유방암은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오시는 게 그렇게 찌릿한 통증이 있다, 아프다, 뭐가 콕콕 찌른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유방암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신경과나 목 디스크나 이런 거 의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유방이 정형외과 뭐. 네, 걱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입이 저위험군인데 림프 전이가 있었고 키스칼리 복용. 키스칼리가 뭘까요? 키스칼리 무슨 얘기 좀 찾아봐 주실래요? 키스칼리? 저기 약은 아닐 거예요. 뭐 영양제 이런 거 같은데 요즘 하도 이게 뭐가 많아요. 잠깐만 다음 질문 보고 또 볼게요. 유두돌기 쪽 말고 가슴 살 부분에 가만히 있는데 통증이 있고 괜찮은지 만지면 성형외과 보형물처럼 양 가슴에 딱딱한 게 딱딱한데 이건 뭡니까요? 가슴이 짝짝이고 그러니까 1차 입원인데 유방암 진행된 거 없답니다. 어려운데 이거 참 와보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자가 검진 같은 거를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만지면 다 뭔가 딱딱한 게 만지는 것처럼 어디요? 돼서 위에서 만지면 이렇게 하면은 하니까 사실 그 자가 검진을 할 때는 이렇게 두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유방을 좀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방 실질을 만지시는 것 같은데요. 유방 조직을. 유방 조직 자체를 만지는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유방 네. 초음파 해봐. 한 번 정도는 나이가 있으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키스칼리라는 게 리복시클립으로 전이성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CDK4/6 억제제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 나오는 면역 치료제 예, 면역 치료제 같은 거예요. 건데요.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전이성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유방암에서 저기 여기 전이 유방제로 전이성 치료제로 쓰나 봐요. CD 억제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 인히비터. 이건 저기 주치의가 정할 약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주로 네. 아로마티젤 예. 2주 이상이면 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같은데요. 주치의랑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시가 박혔는데 안 나오고 아프지도 않다면 그냥 두세요. 예. 그냥 두시면 염증 반응에서 나중에 빠져나올 거예요. 정 안 없어지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뭐 그 자리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긁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궁 초음파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에 비해 질입구가 많이 좁다고 7호르몬 연고를 처방해줬는데 폐경된 지 8년. 이 연결을 계속 발라도 될지. 유방암 이제 그 호르몬제니까. 유방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 항호르몬제 쓰시면 저런 이제 그 질이 마르죠. 예,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산부인과에서 질정이나 연고 같은 거 유방암 환자인데도 처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유방암 위험이 늘어날까봐 그걸 못 쓰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르는 예. 제제니까 예. 네, 흡수돼서 뭐 유방암은 이렇게 가는 건 없다는 거죠. 네. 네. 유방암 1 내지 2기 부분절제 전이 없고 겨드랑이 부분절개가 있어 팔 쓰기가 불편하다. 어느 운동을 언제 해야 할까요? 스트레칭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글쎄, 그 스트레칭 요즘에 뭐 그 환자분들 교육 책자들 책자 많죠. 같은 거에 많이 네.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부분절제 임파전이면 그거는 그렇게 운동이 지장이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좀 불편하지만 2년 전쯤에 유방 엑스레이 찍으니 치밀 유방 나왔고 유방 초음파 찍어야 할까요? 치밀 유방암 확률이 높나요? 네. 그래도 초음파는 좀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이니까 예. 1년에 한 번씩은 유방 검사를 하고 유방암 수술 후 정기 검진 시 초음파 유방 촬영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간에 건강 검진 시 유방 촬영 또 해도 방사선 노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방사선 노출이라는 게 유방 사진은 안전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간에 6개월에 한 번씩 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는 없다. 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네. 코로나 백신 맞고 부정 출혈이 있었고 뭐 그거는 굉장히 흔했던 얘기고 그로부터 2년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집에 가족력도 없는데 코로나 백신 영향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이겠죠. 이런 사례들이 다 이제 통계 처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앞으로 코로나 같은 변이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제일 잘 생겨요. mRNA 바이러스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커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그 동물과 인수 공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야생 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늘 그런 변이가 생길 겁니다. 메르스 코로나가 그랬고 사스 코로나가 그랬고 코로나 19 우한 코로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WHO의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출신 WHO 사무총장이 이번에 다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변이나 이런 변이가 또 생긴다 그래서 유행병이 생겨도 예전에 WHO 같이 사스 코로나 때처럼 아주 기민하게
발생 지역을 격리하고 봉쇄하는 그런 정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발생 지역을 피하는 게 좋고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백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지 않은 그런 급조된 백신을 주사 맞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라는 이런 데다가 명백하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겁니다. 통계를 처리해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아직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때 앓듯이 소리 내는 이유가 있는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53세 여성인데 생리를 작년 10월 28일 일주일 정도 시작하고 난 뒤 아직도 53세면 폐경될 수 있는 나이인데요. 네. 벌써 폐경은 아니시죠? 아니요, 53세면 정상적으로 그럼요. 네, 폐경이 되는 나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호르몬 세라피를 하시면 되고요. 53세면 임신은 아마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난소가 그럴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음식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3단계부터 멀리 하겠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3단계부터 멀리 하면 1년 단다. 성인아토 별짓 다 했는데 나아지는 감 있고 이러면 좀 아토피 음식 이거 갖고 안 되고요. 아주 심하고 성인이라 그러면 이뮤노 모듈레이터 쓰는 게 좋을 겁니다. 트램피어 같은 주사도 새로 나왔고요. 올루미아 같은 먹는 약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아토피 클리닉 가시면 이런 뭐 알러지 검사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좋은 약 나와 있으니까요. 주사나 먹는 약으로 이뮤노 모듈레이터 쓰는 게 좋습니다. 64세 유방암 걸려서 항암 중입니다. 가족력 하는데 매년 유방암 접근하고 있는데 가족력으로 보고 조심해야 될까요? 그 가족력이라는 거하고 유전성 유방암을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족력은 이제 그게 유전돼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생활 습관이면 뭐 그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병들이 그냥 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가족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아니시죠. 어머니가 유방암 걸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력은 있는 거죠. 생기신 거고. 네. 네, 뭐 매년 유방 초음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전성 유방암은 아니니까. 브라카야가 나오는 그거는 유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보통 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더워서 땀났다가 추웠다 합니다. 폐경 증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몸이 못 따라가요. 더운데 너무 더위타고 추우면 너무 춥고 추웠다 덥다 하루 24시간 안에도 변화가 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호르몬이 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춘기 때 여드름 나고 월경 처음 시작할 때 걱정 안 했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봄이고 가을이에요. 봄에 사춘기고요. 가을에 사축이에요. 뭐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병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친가 쪽 증조 할머니 난소암, 이모 할머니 난소암, 할머니 복막암, 할아버지 방광암, 엄마 유방암 검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저기 이제 뭐 할머니보다 엄마, 이모, 할머니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난소암, 유방암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본인이 검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환자인 엄마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유방암이니까 엄마가 네. 검사를 하면 좋은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엄마 그렇습니다. 쪽에서 있으면 네, 자녀도 자도 되고. 다 같이 되니까 예. 본인이 먼저 할 게 아니라 엄마를 엄마가.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야, 정말 유전자 검사를 그게 일반화되니까 너무 이런 게 좋아지네. 미국에서 옛날 그 핑크리본 운동을 할 때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유방암 가족력 이 얘기를 하고 브라카 검사 좀 보험해달라 그런 얘기를 캠페인을 했죠. 거기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아, 그럼요. 네. 우리 의료에 관한은 뭐 환자의 천국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치료를 받고 싸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좋은 의료 시스템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많이 흐물어뜨려 버렸어요. 다시 복원하기는 힘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이탈과 쌤들하고는 좀 많이 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피부과 의사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 생명에 별 영향이 없는 과인데 정말 아플 때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내외산소가 많이 없어졌죠. 네.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저희들도 네. 친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도 이제 대학병원 원래부터 은퇴 막 하거든. 하시죠. 한 2, 3년 지난 후배 때 친구들 은퇴할 거예요. 우리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상부상조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정말 큰 수술 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맞아요.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기 금진하면 그건 쉽잖아. 네. 큰 병 아니니까. 네. 함몰 유방이 유방암과 관계가 있나요? 함몰 유두. 함몰 유두. 예. 네,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죠. 네. 할머니 난소암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면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아버지. 뭐 문제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아니, 아마 이게 아버지는 그래서 가족 얘기에서 안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뭐 저기 췌장이나 뭐 이런 거에 암이 있다 하면 그거는 브라카 유전자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췌장, 난소 뭐 이렇게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빠 쪽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궁 근종 수술 후 또다시 재발된 상태. 병원에서는 자궁 적출을 권하는데 근종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근종과 뭐 유방암은 관련이 글쎄요. 근종이 원래 그 호르몬 폐경이 되면 근종은 작아지잖아요. 사이즈가 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근종과 유방암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유방암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배운 바에서는 산부인과나 외과에서 연관관계는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종 자체가 저기 양성 종양이잖아요. 네네네. 시간 지나면 폐경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유방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오셔서 2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정보를 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뭐 방사선과 가서 어떻게 좀 더 해가지고 유방 금지를 할까 나도. 네. 아니 너무 빨리 배우시는데요. 그 석회화 보고 역시 이 피부과가 이렇게 딱 보고 진단하시는 그런 게 있으셔서 네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강의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 모시고 나면 꼭 한번 저기 그런 시간을 줘요. 어떤 시간이요? 병원 피할 시간. 저희 병원은요. 일단은 유방에 대해서 어떤 병을나 어떤 걱정이 없이 믿고 일단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그 진료를 해드리자. 그게 저희들 원래 개원 초기부터의 목표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그리고 처음부터 인테리어에는 돈 쓰지 말자. 기계를 하지만 잘 장비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최고 사양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 유방 촬영기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정말 세계 최고의 사양의 기계를 가지고 또 의사들도 뭐 못지않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리유 정말 재밌는 이름이었어요. 나는 혼자 한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이시 유시다. 이건 틀림없다. 네, 두 분의 그 위원장님이 합쳐서 처음 이제 유방 진료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대학병원보다 훨씬 좋은 개인 병원들이 많아요. 갑상선도 보니까 되게 그런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큰 병원 가야지 그랬는데 결과가 가족들 중에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그냥 저 병원은 참 선생님이 믿음이 가는데 네. 가서 보고 믿으면 가는데 그래도 수술은 큰 데 가야지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여러 병원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고기 병원에서 먼저 편하게 검진을 받고 꼭 대학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아니라면 동네 여러분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저 개인 경험도 여기 많이 녹아 있습니다. 다 이 얘기를 못 드려서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그 선배님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도 있지만 환자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잖아요, 의사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이찬원 원장님을 믿고 병원을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 잘 가르쳐서 고맙고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닮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